오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비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위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세컨더리 중학교 이상 학비 순위이기 때문에 저학년은 순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요. 물론 뭐 저학년이라고 해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쿠알라룸푸르에서 4년 정도 살았지만은 이제 조호바루로 온 지 벌써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 정보가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여서 들어주세요. 일단 12 세인트 조셉 학교고요. 이 학교는 제가 있을 때는 없던 곳인데 신설 학교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IB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비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다음은 IGB 국제학교인데요. 이것도 제가 10년 전에 KL에 있을 때는 없던 학교입니다. 이것도 신설 학교 같고요. 이 학교 역시 학비가 비싼 이유가 IB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게 가든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요. 제가 쿠알라룸푸르도 이제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든 같은 경우는 사실 학업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교고 학생 관리도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최고로 쳐줄 정도로 좋은 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나온 두 학교 때문에 아마 10위권 안에는 들지 못한 것 같은데 가든도 굉장히 학비가 비싸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원어민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가든은 그래도 이런 좀 비싼 학교 대비 원어민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학생 수에서요. 예. 하지만 아카데믹 성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학교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몽키아라 시내에 밀집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좀 아담하고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든 유명한 가든 스쿨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부연 설명해서 잠깐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조호바루의 라플스 미국 학교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영국 학제이기 때문에 저렴한 학교부터 비싼 학교까지 거의 다 90% 이상 영국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학교, 캐나다 학교가 한두 개 정도 있고 그다음 미국 학교도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요. 이건 말레이시아의 라플스 어메리칸 스쿨 파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라플스 어메리카 스쿨은 7년 8년 전에는 그 이스트르당 앞에 그 마이딘이라는 마켓이 있습니다. 현지 마켓 옆에 간이로 창고 비슷하게 빌려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렇게보다는 일단 간이로 그렇게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 한 6, 7년 전인가 뭐 그때쯤에 이제 제대로 지금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금 규모는 뭐 엄청나죠. 시설도 좋고 최고죠. 시설도 좋고 학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고 같은 거 빌려서 상당히 조그맣게 한 2, 3년은 운영을 했던 학교고요. 선생님도 100% 원어민이고 뭐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학비에 비해서는 원어민 학생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학생도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 지금 충분히 충원이 되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학생 유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은 유명한 앨리스 스미스 스쿨인데요. 이 학교는 제가 초창기에 쿠알라룸푸르에 있을 때 뭐 굉장히 명문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영국인들 그 주재원이라든지 그런 영국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어느 정도 됐고요.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학업 성적이 뭐 가든이랑 뭐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우수하고 또 장점이 원어민 비율이 그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랑 그 세컨더리랑 캠퍼스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MM2H라든지 주재원 비자가 있는 그런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최근에 쿠알라룸푸르에 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가든도 그렇고 그 MM2H라든지 워커퍼밋 비자가 없는 학생도 일시적으로 받아주었다가 뭐 가든 같은 경우는 받아줬다가 최근에 다시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앨리스 스미스도 받아주기는 하는데 뭐 아무래도 정식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학을 하시려는 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입학 서류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트라이슬론 같은 거 대회 때문에
방문도 몇 번 했었는데요. 캠퍼스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쿠알라룸푸 한인들이 사는 그 몽키아라라든지 그쪽 주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겠죠. 하지만 캠퍼스는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다음은 6위가 BSKL인데요. 이것도 제가 초기에 KL에 있을 때 여기도 임시적으로 물론 규모가 아주 작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건물을 갖다가 한두 층을 빌려서 임시 캠퍼스로 사용을 했던 학교예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제대로 이렇게 캠퍼스를 만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도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든이라든지 그런 학교 같이 이렇게 좀 밀집 형태의 그 건물로 지어진 학교 같습니다. 아직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물론 해외 쪽 캠퍼스는 뭐 오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검증은 됐지만은 쿠알라룸푸 내에서는 아주 오래된 그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그런 성취도 면에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내겠지만요. 다음 앱순 스쿨인데요. 이 학교는 영국 명문 학교를 말레이시아 캠퍼스로 옮겨온 학교입니다. 잘 아시는 에어아시아 토니 사장이 다녔던 영국 사립학교를 갔다가 말레이시아 지점을 연 것이죠. 이 토니 사장은 2년 전에 한국인 여성분과 결혼해서 한번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는 또 쿠알라룸푸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은 사진이라든지 그냥 본 느낌만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원어민 학생 비율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학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타 정도 이상은 나오는 학교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있을 때 없던 학교였고 또 K의 시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이거를 듣고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본인의 의견을 따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짧은 단순한 그 경험했던 들었던 지식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재미로 해주시고 뭐 제가 혹시 뭐 틀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ISKL. 이것도 쿠알라룸푸에 있는 미국 학교죠. 이것도 굉장히 학비도 비싸고 명문 학교고 입시 성적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식 학제는 영국보다는 조금 더 규율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게 얘기하면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한국 부모 눈에는 좀 심하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좀 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기준에는 사실 영국식 그 분위기가 더 잘 맞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 쉐턱인데요. 이거는 조호바루에 이제 생긴 지 뭐 한 1, 2년 정도 됐죠. 물론 조호바루에 있는 학교는 조호바루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오래된 국제학교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국제학교들이 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돼봤자 뭐 10년이 채 안 된 정도이기 때문에 역사가 좀 짧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학교도 미국의 유명한 사립학교를 갖다가 이제 체인점을 갖다가 이쪽 포레스트 시티에 만든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제가 가봤는데 뭐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플스도 그렇고 지금 이쪽 세턱도 학비는 뭐 엄청 초고가고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다 원어민인데 그나마 조금 아쉽다고 하면은 원어민 비율이 굉장히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주로 중국계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또 장점으로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국제학교에서는 학생 비율이 현재 중국 쪽, 아시아 쪽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몽키아라 스쿨 이쪽도 몽키아라 진짜 시내 길거리에 있죠. 가든 스쿨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저도 몽키아라에 살았기 때문에 뭐 여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학비가 굉장히 비쌌고 학업 성적도 뭐 비싼 만큼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들 좀 자유롭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학교 규모도 뭐 엄청 크지는 않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1위는 조호바루의 말보르 컬리지인데요. 여기도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를 조호바루로 옮겨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라든지 운동장이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스포츠 같은 경우도 전통 영국 럭비라든지 하키 같은 그런 영국 사립학교에서 하는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원어민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인데 사실 한 5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반에 오픈할 때 영국 말보로 본교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오고 뭐 마스터도 영국 본교에서 왔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TTS 굉장히 명문 학교거든요. 거기랑 UWC 거기도 최고 명문 학교 애들도 전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영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80에서 90%가 영국인일 정도로 원어민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뭐 7년 8년 지났기 때문에 중국계라든지 한국계 학생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 같이 8, 90% 정도로 엄청나게 원어민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는 가장 높은 원어민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뭐 성적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옥스퍼드 대학교도 뭐 꾸준히 갈 정도로 성적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로 탑10 학비 스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학비가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학비가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가성비로 따지면은 더 좋은 학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본인이 얼마나 그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학비가 높은 학교가 시설 좋고 선생님이 원어민이고 학생도 원어민 비율이 좀 높고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이겠죠. 사실 세계 어느 나라나 미국도 그렇고 명문 고등학교에 아시아계 계열의 학생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물론 거기랑은 조금 다르죠. 거기는 시험을 쳐서 검증된 학생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시아 비율이 좀 많다 그렇게 된 것이고 이쪽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가 부족한 아시아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원어민 학생이면은 뭐 평균보다는 잘하기 때문에 원어민 비율을 높은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되면은 원어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똘똘하고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상 재미로 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비 순위 알아봤습니다.